자, 우리도 이제 이사장님처럼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송작가 TV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 4.3 관련해서 이제 어제도 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총리가 대신해서 갔어요. 근데 추념사가 이게 또 재탕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기사 보고 얘기할게요. 네, 이제 교은 4.3 희생자 추념식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추념사만 보냈죠. 그리고 이 추념사는 한덕수가 대독했는데요. 그런데 어째 이 추념사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갔을 때 추념사를 보면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더럽게 앞뒤 두서없군요. 장황하기만 하죠. 근데 올해 이제 대독한 추념사를 보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끝부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고한으로 복붙한 시작해서 겁니다. 의무입니다로 끝납니다. 이거 복사한 거 보니까 김건희가 썼나? 아니 이렇게 되면 전문가. 총리실에 있는 그 무슨 이거 대필 작가라고 뭐하고 그 논설 대변이 원고 준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놈이 쓰나 본데요. 같은 놈이 쓰는데 이걸 또 뺏겨 썼어? 그러니까 작년 거를 뺏겨가지고 올해 썼어? 세상에. 아니 나는 윤석열만 대가리에 자유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덕수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총리나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연설문이나 발표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쓰는 데가 한 놈이거나 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있어요. 밑에 이것도 읽어주세요. 2022년 윤당선인은부터. 네, 2022 어디 있죠? 그 밑에 제가 까만색으로 한 부분. 까만 글씨에 까만색을 하니까 못하잖아. 제가 또 진하게 해놓는 게 있어서. 윤당선인은 2002년 윤당선인은 요 두 줄 밑에 여기 그냥 읽어주세요.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인 건데요. 네, 근데-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죠. 그럼 올해는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중간에만 딱 다른 거 삽입해놓고 그리고 이게 무고한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무고하고 누구는 안 무고해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 한 300명 잡으려고 3만 명 죽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어쨌든 그쪽에서 빨갱이라고 한 사람이 국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왜 전부 다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죽여도 돼? 아니잖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 게요. 이게 그 미 군정에 의해 갖고 하기 때문에 미국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3이 시작돼가지고 8년이 유지가 돼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까지 유지가 되는데. 전쟁 전부터 후까지 그렇죠. 7년 7개월 정도. 근데 그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뤄진 학살에 대해서는 미군정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아직 정부 수립이 되기 이전에 남북한의 신탁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불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주에서 있었던 일은 무슨 뭐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그 진주에 있던 경찰과 유엔군들이 기존의 3.1운동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시민들을 500여 명 이상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그냥 5명 이상이 총상으로 사망하는 일종의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내지는 불만으로 일어난 거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들이 한 350명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찰서 습격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3만에서 8만이 넘는 그 무고한 제주 시민들을 학살한 거는 그건 정치적 논리나 어떤 사법정의나 뭐 어떤 걸로 얘기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 지금 정권 있는 사람 다 죽여도 돼? 아니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사람은 이 학살이 가장 빈번하고 많이 늘어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한국전쟁 말기 시기예요. 한국전쟁 기간이었어. 그럼 전쟁 중에 하라는 전쟁을 안 하고 왜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시민들을 그냥 무작위도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죽였어. 그렇게 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냐.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선을 밀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났을 때 그 당시에 이승만이가 만일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 제주도로 간다 그래갖고 제주도로 임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승만이 건너가려고 하면 자기가 이미 사삼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학살에 대한 제주 주민의 불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불온 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리해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당시에 희생됐던 사람들의 유가족이나 연관돼 있는 관계자들을 색출해갖고 학살을 더 확대를 시켰고 이 과정에 사망한 사람이 전체 학살 기간 중에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즉 전쟁 중에 만일에 제주도가 임시수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군인들을 하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제주 시민들을 학살한 거야. 이른바 빨갱이 색출작전 한다는 명목하에. 색출이 아니고 그냥 보이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지랄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도 이러고 있다, 이 정권은. 그리고 어제 한덕수가 장갑을 안 끼고 했어요. 성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제주의 소리 보던데 장갑을 안 끼고 혼자 안 꼈어. 유일하게 혼자만 안 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저기 하러 가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분들이 장갑도 드리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챙겨주는 것 자체를 거부했겠죠. 혼자 갔나?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내 본심은 아니다. 대충 왔다 나는. 대충 난 이거 뭐 대충 하고 갈 거야 라는 의미에서 난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메시지지, 지지자들한테 보낸 메시지. 묵념을 위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한덕수 혼자 안 일어나. 하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셀카 좀 찍읍시다 해가지고 한덕수하고 셀카를 찍는데 오영훈 제주시장이 말립니다. 저 제주도지사. 새끼 뭐 배지 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단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어나서 찍어줍니다. 저 배지가 신천지 배지 아닐까? 이거? 뭐 너무 작아서 잘 안 잘 보이긴 안 하는데 보입니다. 자유천년회나 신천지나 그러니까 동백꽃 배지도 아니잖아. 어. 동백꽃 배지 이거거든요. 4.3을 그 추념하는 그런 배지는 이 색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지금 제주지사 표정 보세요. 이 시기에 셀카 찍고 있어 지금? 추념식에서? 딱 그 표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쪽 애들이. 거기다 대놓고 또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태영호 사과 거부했습니다. 이게 총리 이 새끼도 성의 없이 에이씨 나 밑에 차관이나 보내지 왜 나를 보내고 지랄이야? 라고 가서 대충 하고 온 거고 그 와중에 최고위원이라고 태영호는 아직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네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직도 납득이 안 돼. 너는 진짜 평양 대사 이게 남북 관계 좋아지면 너 평양에서 꼭 보낼 거야. 1순위로 보내야 돼요. 너 꼭 돌려보내줄 거야. 근데 이게 김일성이 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네. 4.3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당시에 국회 윤리위에 태영호 징계 요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정부 진상 보고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군경의 진압 등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태 의원이 4.3을 폄훼하고 객관적으로도 정리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는데 태영은 또 자기가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그 4.3이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거는 태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튜브로 북한 드라마 보라고 했어요. 아니 북한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나 간첩이야라는 거 아니야? 그냥 국회의원 아니지? 빨갱이네 빨갱이. 최고위원 아니야, 최고위원. 국진당의 최고위원. 북한을 그렇게 믿어? 왜 와?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믿는다? 그럼 북한 믿어봅시다. 자, 북한이 뭐라고 했냐, 태영한테. 미성년자 강간 후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MBC 뉴스 기사예요. 네. 특급 범죄자 비난. 그럼 우리도 그래 태영호 말 한 번 들어주자. 북한이 얘기한 거 우리도 믿어주자. 태영호 강간범이네. 여기 그냥 강간도 아닙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에 약물까지 있었어요. 자, 약물까지. 북한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자, 이거 민플러스 기사입니다. 단독 태영호 미성년 강간 피해 여성 영상 공개. 영상까지 공개해놨어요. 유튜브 봐. 니 강간한 거야.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럼 나는 북한에 저지른 범죄 남한에 왔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20명 살해하고, 선원들 살해하고, 이 땅에 내려온 애들 북한 보냈다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지랄 연병 떠는 게 이해가 가지. 너도 북한에 넘겨줘야 될 범죄자야.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 500만 불도 퉁쳐갖고 왔어요. 그래서 국정원이랑 반띵했나 봐. 지금 재산이 20억 정도 있잖아. 아니, 이런? 죄질이 엄청 나쁜 새끼입니다. 이런 강간범 뽑아주는 강남도 진짜 대단하다. 국민의힘도 대단하다. 이런 와중에 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제주 양민학살에 관련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 비난을 하고, 그 당시에 서북청년단 비난을 하고, 그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인 군정하고 이승만을 비난을 하고, 그 서북탄의 그 멤버였던 북한에서 이주해 왔던 기독교 신자들과 북한에서 탈주해온 놈들의 만행을 비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베트콩이나 마찬가지라고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얘기를 했대요.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이제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건 국짐 서병수 의원실에서 주관한 걸로 서병수 의원이 알려졌습니다. 실에서 주관한 데서 변호사가 한 겁니다. 네, 이제 구충서라는 이 변호사가 우리 국군이 군경에 진압하는 게 당연하지. 그 과정에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베트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빨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중에 진짜 억울한 양민도 있는데 그중 빨갱이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빨갱이 죽어도 된다는 거야? 사람이 죽어도 돼? 국가에 반대한다고 죽어도 돼요? 국가가 죽여도 돼요? 서북청년단에 죽여도 돼?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서병수 의원도 이런 사람 어떻게 알고 또 초대를 한 거야? 그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이루어졌어요. 진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3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추모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걸 다 뒤엎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의 태극기 집회에서도 뭐 빨갱이를 죽여도 돼 하는 게 지금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